최근 러시아 대통령은 바그너 병사그룹이 물러난 후 첫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서구 동맹국들이 지난 주말 반란에서 러시아인들이 서로 도살하기를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짧은 방송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규모 상잔한 경제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이 키예프에서의 신파시스트인과 서구 후원국의 러시아의 적이 보고 싶어하는 러시아인들이 서로 베고 죽이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원수는 최고 세르게이 국방장관이 참석한 안보 당국자들과의 회견에서 이를 마친 안보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연대와 국민의 연대 정신을 칭찬했습니다. 푸틴은 바그너 전사들에게 3가지 탈출구를 제시했습니다. 계약을 맺고 러시아 군대에 입대하거나 벨라루스로 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르피아이 통신에 응답하여 빌 브렛 전문가 자크 들로스 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의 이제하는 현재 바그너 무장단체의 조직과 지도력에 대한 구조를 개편하고 종지부를 찍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설립된 바그너 용병그룹의 마지막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은 바그너의 전사들이 입는 군복이 어떤 전선에 배치되든 어떤 이름이 지어지든 간에 이 인원은 러시아 군대의 관례대로 정규 지휘하에 있는 무장 세력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프리카나 다른 곳에서 러시아를 위해 계속 봉사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군사 시스템의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철학자인 마키아벨이 용병들의 필연적인 운명이 궁극적으로 지휘자에게 대항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을 때 잘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무장 세력을 그의 지도력과 권력 아래 같은 지휘체계에 편입시켰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프리고진은 푸틴의 반란 들었고 미국은 기쁨에도 조심한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에서 바그너 그룹의 실패한 반란 및 러시아의 내부 문제와 연관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6월 26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성명은 이전에 일어난 러시아의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미국의 매우 신중한 반응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게는 현재의 주요 대립국가인 러시아의 어려움이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약화는 우려할 만한 여러가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것이 미국이 러시아의 동향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의 워싱턴 특파원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기 전인 6월 25일부터 바이든의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은 바그너 그룹 수장이 푸틴을 반격하는 반란에 대해 경계와 신중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NBC TV 채널에서는 푸틴 정권의 새로운 균열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동시에 블링컨은 워그너 군의 모스코바로의 진군이 러시아의 내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의 미국 편하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2023년 6월 24일에 폭로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6월 중순부터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영토에서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몇 주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국경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하던 시기와 달리 이번에는 워싱턴이 침묵을 선택하여 푸틴을 돕지 않으며 외부 간섭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르몽드에 따르면 미국은 당연히 푸틴의 약화를 보고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의 반란에 대한 약한 러시아 반응으로 그 흔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현재 푸틴 정권은 2022년 2월보다 훨씬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 영향력은 벨라루스나 그루지아를 제외하며 주변 지역에서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연이어 수렁에 빠지며 푸틴은 바그너 그룹이 일으킨 반란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정권의 약화는 워싱턴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으며 르몽드의 평가에 따르면 그것은 단지 가정일 수 있지만 러시아의 국가기구가 붕괴되는 위험으로 미국 관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바그너 그룹의 반란에 대한 푸틴 정권의 약한 반응에 경악했습니다. 안보기관과 군사 단위의 충성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현상의 예시로 당국은 프리고진 부대의 진전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를 파괴하기 위해 굴착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약점은 특히 핵무기 사용 문제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극단주의자들은 핵무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이 빈번했지만 버튼을 누르는 권한은 여전히 푸틴에게 있습니다. 워싱턴의 시시스 연구원인 마리아 스네고바야는 말합니다. 서양은 러시아의 붕괴를 항상 걱정하며 더욱 사악하고 미친 힘들이
푸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핵무기에 대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는 프리고진 접수, 발트해와 폴란드에게 신안보도전, 폴란드의 지도자들은 바그너 그룹, 즉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에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벨라루스를 추가로 점령하거나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 공격의 출발지로 사용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폴란드와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잠재적 위협인가요? 라는 일련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총리 야로슬라프 카치뉴스키는 약 8,000명의 바그너 병사가 벨라루스로 파견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동일한 날 미국 국방부는 폴란드 정부에 15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사일과 레이더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이번 주 초에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폴란드의 외교장관들이 파리를 방문하여 7월 11일 빌뉴스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기회에 라트비아 외교장관 에드가르스 린케비치는 르몽드에 대답하여 나토와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에 대해 러시아와 같은 형태의 제재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동요는 단순히 러시아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발트해 지역 국가들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빌뉴스는 또한 바그너의 벨라루스에서의 존재로 인해 안보 상황이 변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수판매 그룹의 이동 경향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는 바그너가 벨라루스 영토에서 유사한 행동을 한다면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국경을 통과할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 러시아의 부하로 알려진 인물 바그너 용병부대의 군사 경험을 칭송함으로써 벨라루스의 이웃 국가들을 경계에 세우고 있습니다. 외무장관 가브리에루스 란즈베르기스는 바그너가 러시아 군대의 연장선이며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러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예른 스톨텐베르그는 6월 27일 동쪽 나토 전선에서 방어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비린누스 정상회의에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서방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군사력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코바에서 빌리우스, 리가까지 그리고 서방 국가들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마도 첫째로 오늘까지도 크레물린 포함 아무도가 6월 24일과 25일의 사건을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그너가 로스토프를 점령했고 모스크바로 전진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 후 계획을 변경하고 중단하기 전까지입니다. 둘째로 러시아 군사기계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푸틴에게 큰 위협이며 그가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푸틴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그 정치적 불안정이 러시아 연방의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까요?